네,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간밤 미국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연준이 정말 좋아하는 물가지표 PCE 발표를 이번 주에 또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그런 점들을 주목하면서 오늘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는 말들은 여전히 잘 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AI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이런 종목군들이 없다면 소외된 기분 느끼실 수 있고 지금이라도 사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정답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종목갓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처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다 상승 마감할 줄 알았는데 네. 장 막판에 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그래도 8거래일 만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거래일 정도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그리고 있는 거는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네. 보여지는 소재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앞으로도 PC 물가지표도 있고 오늘도 네. 밤에 연준 네. 위원들이 3명이 또 네. 발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매파 2명과 네. 그리고 비둘기파 1명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6월 6일 날 이제 22 유럽 총재가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단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나 혹은 소비주 이런 쪽이 좀 강세를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관련 업종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특공대원 전문가님께서는 평소에도 말씀이 많이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이렇게 항상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더 말씀이 짧으셔서 제가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섹터나 내일장에서 또 대비해 볼 것만 같은 그런 종목들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요즘에 원전이 좀 핫하기 때문에 네. 체코 수주도 7월 달 정도, 6월 달에서 네. 7월 달 사이에 네. 수주 결과가 또 나올 예정이라서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려면은 원전 테마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AI를 중심으로 다 순환매가 돌기 그렇군요. 때문에 태양광 이어서 그리고 풍력 이어서 이번에 또 원전이기 때문에 반도체까지 다시 또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AI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도는 업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가 중심이 되는 시장 곧 온다 그런 말씀이셨네요. 네, 그럼 종목 상담 15분 동안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삐아고요. 17,500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도 상승 마감할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왔는데 삐아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18,750원으로 상한가로 마무리했던 이 삐아. 내일도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삐아 같은 경우는
패턴이 항상 동일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가가 17,500원이면 아직 수익권으로 좀 보여지고 네. 있는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 4월 25일 날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반복적인 박스권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3,700원 부근에서 항상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고 성공하면은 19,000원대에서 항상 좀 저항을 맞는 게 좀 포착이 됩니다. 주봉으로 봐도 매 주간 반복적으로 14,2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반복적인 흐름을 눌림을 3주 연속 받다가 이번 주에 4주차에서 다시 한 달 만에 반등을 보인 만큼 이 종목 저항을 받고 있는 악성 매물이 19,000원대에서 지금 가격에 지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인 18,750원 익절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일 만약에 갭상으로 떠서 시작을 한다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삐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고요. 51,770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서 길게 들고 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 시점은 또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49,500원입니다. 얼마 전에 또 신고가까지 경신했던 54,9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조정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여름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 종목 상담이 엄청 뜨거웠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오랜 시간 박스권 행보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 또 3월부터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지금 본전가 근처까지 왔는데 이수페타시스의 추가 매수를 문의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실적 영향으로 네. 지금 계속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추세가 지금 어느덧 4,000원짜리 종목이 55,000원까지 계속 네, 올라가고 엄청 있는 났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네.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하고 기대감에 54,900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한 5거래일 정도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좀 조정 구간으로 좀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단기 지지선은 48,000원대에서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8,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음 주 정도의 추가 반등을 N자형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48,000원 부근에서 48,000원 이하로 추가 매수를 단행해서 평단가를 네. 낮춘 다음에 반등 네. 나오면은 52,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적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연결되면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궁금한 점 그리고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G2파워입니다. 1,6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네요. 매도 시기가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G2파워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1,950원으로 약수익권이십니다. G2파워가 사실 작년 10월에는 7,000원 저점을 또 잡아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G2파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야 될까요? G2파워는 요즘에 핫한 원전 관련주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래서 단발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추세적으로 봐도 지금 단기 이평선을 상회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네.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도 5일선을 지지하면서 밑꼬리가 지금 형성되면서 종가는 1,95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가 1,670원이기 때문에 네. 본전 부근을 익절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네. 오늘 고점 부근인 12,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아직 거래량을 보면은 좀 힌트가 있는데 쭉 보시면은 거래량이 하단에 보면은 터지지 아직 않았습니다. G2파워가 원전 관련주가 잘 가고 있는데 아직 G2파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매도 시기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을 때 터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고개를 숙였듯이 이번에도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네.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2파워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LG전자입니다. 1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손실 중이신데 아들내미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아들내미 장가 보내신다는 분이 또 계시네요. 그걸 같은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LG전자 오랜만에 들려온 10만 원대 그 복귀 소식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10만 9,300원이었고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 AI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의 이 10만 원 복귀 소식 그리고 장가를 보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LG전자는 오늘 AI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약 6개월 만에 네. 플러스 10% 정도 이상 오름세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어제는 뭐 2차전지 그룹주들도 그렇고 이번엔 뭐 LG전자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요. 과거 흐름을 보면은 작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의 차트를 네. 보면은 항상 오늘 종가인 11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 적이 저항 3번 정도 두드리더니 결국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네. 고개를 숙이면서 지금 다시 9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11만 원 부근에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20%이니까 비중을 좀 악성 매물 11만 원 부근에서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1만 원 부근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호가창을 보면서 수급 현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신스틸입니다. 3,7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3,490원입니다. 2%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신스틸 사실 작년 11월에 2,650원에서 지금 그래도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스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철강주로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신스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신스틸은 미중 갈등 얘기도 있고 관세 인상 얘기도 네. 있었었죠. 그럼으로써 최근에 뭐 4,200원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었는데 신스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지금 좀 고개를 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1,300원짜리 상장하고 나서 1,3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네. 고점을 낮추더니 5,700원, 4,500원 정도 낮추더니 추세 전환을 일으키면서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매 월마다 지금 3,200원대에서 네. 4,200원대까지 반복적인 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고 엔벨로프 하단 부분이 요 3,200원 라인이 네. 지지 라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네.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보다는 3,2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 월마다 다시 4,200원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5월 달은 3,200원까지 내려오면은 네. 추가 매수를 단행했다가 6월 달에 다시 4,200원까지 반등을 보이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스틸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HLB고요. 6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고니 회장님 믿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오늘 HLB 종가 64,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오늘 들어가셨는데 큰 수익 보고 계십니다.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HLB 그룹주들 관련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저점이다. 지금 기회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HLB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수익권이시네요. 수익 네. 축하드리고 이거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라서 예, 이거는 확 눈이 네. 가는데 자, 6만 원대에서 지금
45,000원대에서 지금 오늘 고점이 67,000원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6일 동안 지금 6거래일 연속 지금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흑산병이 출연했듯이 적일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만큼 일부 좀 수익 실현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데드캣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 전환을 하려면 일단 저점을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였다가 저점을 좀 높이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서 저점 높이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회장의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FDA 신청을 다시 지금 재접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6거래일 동안 다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어디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지만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 금방 증식될 수 있는 열기잖아요. 그런 열기를 기간을 어느 정도로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바닥에서 지금 한 40%, 50% 정도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무조건 지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주가라는 게 그냥 수직으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파동 그리면서 올랐다가 다시 눌림 줬다가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오르듯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 보였다가 또다시 이제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아지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할 거면은 일단 데드캣이 보이는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소화해내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HLB의 단기간의 조정이 앞으로 곧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DI입니다. 웅덩이 기법 좋다는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가장 큰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닉네임 보고 귀가 쏙쏙 들어오네요. 귀가 쏙쏙 들어오십니까? 네, 그럼 DI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만 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 17,86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4월 18일 25,350원을 뚫어줬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리다가 결국에는 17,000원 선까지 왔습니다. DI 어떻게 보세요? 자, DI 같은 경우도 지금 25,000원에서 1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만 원을 가면서 반복적인 흐름을 총 한 매 주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6주 연속 보이고 있어요. 주봉 보시면은 주봉 보시면은 매 주를 나타낸 한 캔들당 매 주를 나타내는데 17,000원, 17,6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2만 1,000원대까지도 반복적으로 매 주간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오늘 오후장 보니까 좀 상승세를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전문가님, 종목 상담 자체 마무리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DI 마지막까지 이어서 해주시죠. 예. DI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반도체가 좀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DI까지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17,600원 부근에서 21,000원까지 반복적인 흐름을 박스권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7,300원 부근, 4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재차 21,000원을 두드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중심선 돌파하고 21,000원까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1,000원이 올 때까지 홀딩을 하시면 되나요? 네, 단기 지지선 17,300원, 단기 목표가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I까지 전략 짜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시고 또 웅덩이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띠링띠링 콜대원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 되게 댄디하시네요. 요즘 좀 별명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별명이 제일 네. 마음에 드세요? 뭐 지어주시는 별명 모두 오, 그래도 네. 관심이 좀 있어서 별명을 지어주는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저는 콜대원을 좀 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네. 새로운 거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가는 종목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AI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진짜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계좌에 이런 종목들이 없다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고 지금이라도 따라가 볼까?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AI 후발주자를 또 찾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LG전자가 있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따라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어느 방향을 좀 찾아가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스캘핑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네. 오늘 원전 관련주로 대응하시면 원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전력 설비라든지 혹은 구리라든지 좀 많이 눌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이나 반도체 결국에 다 AI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 중에서 많이 눌려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해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대안이 되는 종목군들도 있을까요? AI 말고요. 어제 로봇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네. 로봇이 오늘 오전에 좀 기가 막히게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아무래도 저는 기술주 중심으로 순환매를 좀 예상하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혹은 뭐 AI라든지 반도체, 전력,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 단기적인 수급 유입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업종들 중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재무 상태도 더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업종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전지 정말 못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2차 전지 아직까지도 바닥이 안 잡힌 걸까요? 아니요, 지금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잡고 들고 있고요. 있다. 네. 어제 상승한 만큼 좀 일부 반납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아마 분명히 모든 업종, 뭐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저점을 전일보다 좀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 횡보 구간이 횡보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증권가가 뭐 에코프로도 15만 원까지 낮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BM을. 그거는 거의 곧 팔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됐던 것 같은데 일부 증권사들이 그렇게 보도를 좀 올린 거고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을 쌍바닥 구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가 그렇다면 바닥을 잡고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접근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종목마다 다 아무래도 지지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많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전문가님이 다 답을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예. 친절하게, 오. 상세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웅덩이 기법까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종목마다
종목마다 다 대응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좀 제대로 잡는 방법이 또 우리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새 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웅덩이 기법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팬들이 늘어나고 있었나요? 아까 보니까 네, 웅덩이 기법 찬양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웅덩이 기법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웅덩이라는 거는 움푹 파여서 물이 좀 개어 있는 곳을 웅덩이라고 하죠. 저는 이 보조지표를 거의 주식으로 치면은 지하, 바닥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발목 수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뜨기 전에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선침해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도 시점을 알려주죠. 자, 웅덩이 기법의 고수익을 좀 노려보려면은 아무래도 최근 강세를 보이는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기술주 중심 반도체라든지 기술적으로 기대감이 큰 종목들 위주로 웅덩이가 출현을 해야 더 두 자리 숫자의 수익이라든지 세 자리 숫자의 수익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앞서 설명드리고 있고, 이슈라든지 일정, 그리고 6월달 일정이라든지 7월달 일정이라든지 일정에 있는 웅덩이를 진입을 해야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정이 총 지금 6월달부터 7월달까지 많은 일정이 앞으로 있는데요.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바이오 USA가 지금 개최될 예정이고 5월 31일부터도 아마케 일정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앞타바이오가 오늘 거의 2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뒤이어서 박셀바이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HLB도 결국 제약바이오고요.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나서 웅덩이가 출현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10일 날에도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 AI 전략을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그런 쪽이 움직임을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도 그렇고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웅덩이가 지금 출현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월 11일 날에도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가 앞으로 또 열릴 예정이고 G7 정상회의도 앞으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네옴시티도 같이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오름세를 좀 보였고요. 그만큼 그 중에서도 웅덩이가 지금 출현되고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진입하면은 고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7월 10일 날도 갤럭시 언팩 행사가 앞두고 있죠. 이럴 때는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반도체 요런 쪽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가 출현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정말 일정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어느 모멘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대부분 좀 교집합과 합집합이라고 하죠. 네. 네, 좀 포함이 되는 그런 좀 업종 위주로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AI도 모멘텀이 있지만은 AI 일정도 있고 뭐 반도체도 되고 AI도 되고 이런 좀 합집합에 좀 포함되는 그런 좀 업종을 좀 선별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웅덩이가 나오는 그런 업종을 좀 선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하나만 웅덩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면 반도체가 다 웅덩이가 좀 보여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AI면 AI가 다 웅덩이가 떠야 그래야지만 조건이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함께 매수하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이 웅덩이 기법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웅덩이 기법 보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웅덩이 기법 여기에 또 매매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네. 포인트가 있는데 총 4가지가 있죠.
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움푹 파인 웅덩이가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포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웅덩이가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추세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첫 번째로 포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단기적으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출현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과매도 구간에 있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가, 이 3가지가 모두 출현을 해야지만 웅덩이 기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현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조정 기간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는지를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종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10,000원을 계속 지지해 준다면은 10,000원을 지지해 주고 있네, 그걸 6거래일 이상 좀 포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도 활용하면은 음봉에서 양봉으로 점점 전환이 되면은 추세가 바뀌겠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으로 종목들을 몇 개 또 찾아봤는데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군들이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3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신기계,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3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째로 5거래일째 상승했고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도 장중에 15% 급등했고요. 이 도화 엔지니어링도 장중에 19% 급등을 했습니다. 이 3종목 모두 웅덩이가 나타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웅덩이가 다 출현을 했고요. 이 웅덩이법만 미리 알았더라면은 다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자, 밑에 하단에 네모 박스로 추세 전환, 단기 과매도, 장기 과매도, 오실레이터라고 4가지가 적혀 있죠. 자, 추세 전환에서 이 하늘색으로 움푹 파인 이 시점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과매도 구간에서 하늘색으로 지금 물이 고여 있죠. 지하를 암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을 예상하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과매도도 이 기업이 지금 많이 밸류에이션 대비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전에도 2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14,000원대까지 4월 17일 날 화살표가 뿅 뜨면서 요 부분이 웅덩이가 출현한 신호를 알려주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실레이터도 음봉으로 보시면은 음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음봉이 짧아지면서 5월 달부터 양봉으로 전환을 했죠. 맨 아래 칸 보면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시세가 나왔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웅덩이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여러분들 시세 터지기 전에 모멘텀도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률을 좀 보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앞으로 일정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다음 종목으로 한신기계를 본다면요, 한신기계 역시 원전 관련주로서 이렇게 화살표가 2개, 동그라미 표시로 화살표가 2개가 뿅 떴는데요. 이때가 매수 신호가 지금 뜨고 있다라고,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야 라고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웅덩이가 3개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레이터도 지금 거의 음봉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조정 구간이고 많이 내려왔어요. 보면은 추세 전환,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걸 암시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이 한신기계 역시 6,000원짜리가 4,0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대비 많이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 웅덩이가 3가지가 지금 포착이 됐고, 그 후로 5월 달부터 한신기계도 보면은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되더니 저점을 점점 높이더니 단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하더니, 그러더니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 돌파하더니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6,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전 관련주로서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모멘텀과 그리고 웅덩이 출현 그리고 오실레이터까지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까지 함께 보면은 자, 도아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아까 독일 우크라이나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다, 6월 달에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주로서 일전에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한번 오른 적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원희룡 장관 역시 네옴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삼성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무함마드랑 네. 또 만남을 또 가지면서 과거에 40조, 30조의 그런 MOU 체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옴도 같이 또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아 엔지니어링이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보면은 웅덩이가 이것도 역시 4월 16일 날 7,300원대에서 화살표가 뿅 뜨더니 밑에 하단 보면은 웅덩이가 세 가지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 출현하고 나서 오실레이터가 5월달 부근에서 점점점 얕아지더니 5월 초쯤에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음봉으로 전환했지만은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주가 흐름도 보면은 저점을 7,300원에서 7,400원, 7,500원, 100원 뛰기로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오늘 추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횡보하다가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4월 16일부터 오늘 5월 28일까지 약 거의 한 달 정도가 항상 소요되는 것 같고 한 달만 기다리면은 그 고수익을 상한가 부근까지도 고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화살표 보면은 웅덩이는 거의 발바닥, 발목 수준까지 발목 수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에 그 안에서 웅덩이가 발현된 종목군들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이제 전해주신 종목들을 한 번씩 볼 텐데 오늘 또 준비되셨죠? 아,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세 종목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HPSP고요. 5월 14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36,850원이었고요. 시세가 45,4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23% 넘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이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 어제는 9%, 오늘은 장중에 7%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45,200원,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사실 이 종목 저희가 어제 점검을 좀 받아봤는데 어제 46,000원까지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전히 그 전략을 가져가 볼까요? 네네, 여전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ST 주가를 보니까 완전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ST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HPSP는 이렇게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보이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소송 결과가 HPSP 쪽으로 좀 기울었지 않았나, 주가가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6월 6일 날 아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지금 단행할 예정이에요. 프랑스 총재들도 그렇고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기술주고요. 그리고 소비재 이런 쪽이 좀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기술주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으로도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2차 목표가 부근까지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까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급면으로도 메이저급 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단행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봉상에서도 자 보면요. 전일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43,000원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43,000원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지금 43,000원을 총 6번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요 부분이 엔벨로프 상단 부분, 저항을 받던 그런 부분인데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성공한 이상 43,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46,000원까지 61선 그리고 121선 이격이 좀
붙어 있는 그 부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듯이 46,000원 부분을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어요.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니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걸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SP 46,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5월 13일에 저희가 받았고요. 매수가는 22,200원, 시세가 24,4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0% 넘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이 종목도 장중에 7%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23,000원까지 터치가 났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950원이 종가고요. 저희가 1차 목표가가 25,200원이었는데 이 종목도 그대로 홀딩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도 어제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면 사도 네.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거는 인텔 AI CPU 루나 레이크를 대환해서 호환해서 PHY를 좀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과거에 좀 물렸던 물량들이 본전 심리가 강해져서 강한 매도세 때문에 다시 22,00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하반기에 수익 구조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은 마이너스에서 내년엔 좀 플러스로 흑자로 좀 전환될 그런 전망 목표를 자신 있게 좀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 브리핑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아직도 상존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웅동이도 아직까지 공존하는 이상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타점은 차트를 보면은 어제보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매수가 이하에서 매수를 신규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다시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다시 전고점 부근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내 보여요.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르고, 이렇게 계속 횡보세를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반등이 보여도 지난 방송처럼 6월 달쯤에 그쯤에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 온다면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실레이터도 보시면은 오실레이터 맨 아래 거 보면은 음봉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음봉이 깊었을 때가 가장 저점을 드러나면서 26,600원까지 내려갔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네, 1차 목표가 25,200원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매수가 아래에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HLB고요. 5월 21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가 48,500원, 시세가 67,6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보니까 지금 3거래일째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가뿐히 지금 5만 원 돌파하고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도 장중 20%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세가 낮고 종가도 15% 정도 상승한 64,700원에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종목의 전략을 받았을 때 58,000원에서 6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고 2차 목표가 62,0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여기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시세가 67,600원까지 나왔는데 3차 목표가도 조금 더 높게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앞서 이거 종목 상담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FDA 승인 불발하고 나서 제조 공정이 아니라 시설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거래일 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2,000원을 뛰어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출회된다면은 아마 한 절반 정도 한 61,000원 부근까지 좀 차익 매물이 좀 흐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소화해내는지, 좀 지지를 해주는지, 받쳐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주식이라는 게 계속 양봉만 뜰 수가 없거든요. 양봉 이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양봉과 음봉이 공존하면서 올라가더라도 반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음봉이 내일은 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흐름은 아직까지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나 단발적으로는 음봉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 들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뭐 40% 정도의 수익권이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자.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될까요? 3차 목표가 있을까요? 3차 목표가. 일단 오늘 금일 익절선은 64,7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비중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61,000원 부근에서 이탈 여부를 보면서 익절선 61,000원 지지의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61,000원을 지지해 준다면은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61,0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수익 실현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의 전략까지 확인 다 해봤습니다. 종목분들이 사실 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님 말처럼 서서히 쉬었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주시는 종목군들도 네. 괜찮겠죠, 전문가님? 왜 그럼요. 웃으시죠? 갑자기 웃음이 터졌네요. 네, 제 얼굴이 웃기게 생겼나요? 아닙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요. 오늘 언박싱 종목을 2개나 준비해 주셨는데 한 종목씩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2종목 모두 반도체 종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2종목이 모두 웅덩이가 나타났겠죠? 네, 웅덩이가 출현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은 네. 다시 좀 부각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게 AI 중심으로 오른다고 해서 지금 원전이 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과거에는 뭐 태양광이, 그전엔 태양광이 또 올랐었고 그전엔 또 전력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을 받고 있는 반도체 역시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엑시콘이라는 바로 공개를 종목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네, 엑시콘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엑시콘은 과거에 CLX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CLX 관련주로서 부각받아서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반도체 기업에게 지금 이미지 센서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협의를 논의 중에 있고요. S사랑 좀 협의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고, 그 후에도 양산이 허가가 되면은 다양한 모듈 생산 업체랑 제품을 공급하기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매출 캐파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보도도 같이 보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네. 과거에 엑시콘이 올랐던 이유가 국내 기업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기업,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AMD 전 글로벌 기업들까지 원래 과거에는 HBM이 좀 부각을 받았었죠. 근데 HBM을 뒤를 이을 CLX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물론 실적은 그렇게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랐었고, 지금은 옥석 가리기에 좀 나서면서 엑시콘이 좀 수혜주로 좀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허가가 난다면은 엑시콘이 다시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전에는 신형 검사 장비를 CLX를 개발하려고 이 검사 장비를 이용하겠다라고 보도가 추가적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사를 내용을 한번 같이 또 보면요. 엑시콘은 지난해 말에 비메모리 시스템 온칩 테스터 중에서 이미지 센서 테스터를 개발을 완료를 하고 최종 양산을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비메모리 테스터를 추가로 개발해서 메모리 테스터 시장을 뛰어넘는 종합 반도체 테스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자신감 있는 그런 포부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은 엑시콘 일봉 차트인데요. 자, 과거에 맨 왼쪽을 보면은 좀 확대해 주시면요.
자, 화살표가 맨 아래에 좀 뜬 게 보이실 겁니다. 10,000원대에서 화살표가 뿅 뜨더니 이때 당시에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훌쩍 올라갔죠. 이때도 단기적으로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20,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눌림을 받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15,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훌쩍 그 다음에 또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좀 이탈하면서 지금 121선 부근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중에는 한 7거래일 정도 한 17,5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다가 보면은 신호가 화살표가 두 개가 오른쪽 중간을 보면은 화살표 두 개가 뿅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웅덩이가 출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10%대 이상 20%대 이상 급등세를 보이다가 윗골이 달고 종가는 9%대로 21,000원에 지금 마감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단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온 상황이고 기존에도 웅덩이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앞으로 좀 추세를 전환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발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만큼 아무래도 주가가 미리 좀 기대감 때문에 반영된 것 같고요. 물론 뚜껑을 까봐야지만 더 추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매수했다가 뚜껑 오픈할 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면은 자, 다음 종목은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가온칩스는요, 예전부터 삼성 파운드리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디자인 하우스 1위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2나노미터 AI 칩을 일본이라든지 뭐 글로벌 최초로 수주를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또 설립을 했어요. 해외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중국 AI 기업들 역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주문이 밑받치는 만큼 아무래도 입지를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MOU 체결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일본 토요타 그룹 계열사랑 토맨이라고 하죠. 토맨과 MOU를 좀 체결했어요. 기술적으로도 가온칩스가 우위하고 있기 때문에 MOU가 체결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거는 지금 분기별인데 자, 6월 달부터 9월 달, 12월 달까지만 해도 140억대 벌다가 150억, 200억까지 벌다가 이번 1분기에 170억까지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매출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를 그리다가 전분기에 마이너스 6억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17억 벌다가 35억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억으로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자, 이거는 KB증권의 밑에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KB증권의 추인데요. 자, 실적이 이번 1분기에는 더 적자로 돌아설 거를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을 기회로 보시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자, 보시면은 260억에서 2분기에는 170억대에서 260억, 3분기에는 280억, 그리고 4분기에는 3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요. 자, 가온칩스 일봉 보면은 지금 웅덩이가 오른쪽 하단에 출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닥을 지금 121선을 횡보하더니 오늘에서야 플러스 10% 정도 의미 있는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의 매수 전략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시장은 종목 장세입니다. 이런 시장에 대응하기 더 어려우시죠?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